어떻게 일개 계집이 전장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군대의 수치다 수치. 박승호 대령의 경멸 가득한 목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신지윤 중사가 앉아있는 구석에 박혔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한 침묵으로 변했다. 군대 내 성차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공식적인 연회에서 이토록 노골적으로 모욕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 대령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술 때문이 아니라 오만함과 멸시로 붉어진 그의 얼굴은 혐오스러웠다. 군대는 여자가 멋을 부리러 오는 곳이 아니야. 나약한 계집들이 장난치는 곳은 더더욱 아니고. 그는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거나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난 이해가 안 돼. 조국을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가 어떻게 애들 장난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지. 그의 말은 신지윤의 자부심과 헌신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극심한 분노뿐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군대는 남자의 세계야. 피와 땀, 그리고 강인함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지. 나약한 것들은 발 들일 자격이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군인으로서의 그녀의 존재와 자격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신지윤은 이 모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직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박 대령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연회장을 떠났다. 그녀의 등 뒤로 남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다. 빗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기억해라. 오늘 나를 모욕한 모든 자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1000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빗소리에 묻힌 그녀의 다짐은 그 어떤 맹세보다 강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심장부를 파괴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녀의 먹잇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그녀의 군복은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긴 여정을 걸어왔고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었다. 빗물에 그녀의 발자국은 빠르게 지워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빗속의 절규는 곧장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신지윤은 젖은 군복을 입은 채 훈련장을 벗어나 숙소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다. 복수. 그녀는 복수라는 두 글자를 되뇌며 지난 세월의 모든 굴욕을 떠올렸다. 남자들보다 더한 훈련을 견디고 남자들이 포기한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박승호 대령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새벽녘 그녀는 한밤중에 호출을 받았다. 호출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박승호 대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중사 신지윤, 지금 즉시 대령님 집무실로 오랍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신지윤은 미소를 지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숙소에서 집무실까지 가는 길은 그녀에게는 전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복도의 모든 발걸음을 경계하며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고 머릿속은 오직 복수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박승호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어제와 똑같이 오만함으로 가득 찬 박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신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군대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그의 말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신지윤은 아무 말 없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오직 행동으로만 보여줄 것이다. 박대령은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던지듯 건넸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진급 심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신지우는 서류철을 들고 펼쳤다. 진급 누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박대령은 그녀의 반응에 놀라며 말했다. 놀랍지도 않나. 자네는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다. 진급 심사 결과는 자네가 가장 잘 알겠지.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박 대령은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끈적거렸고 신지우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아준다면 진급은 물론이고 전역 후에도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마의 유혹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비리를 덮으려 했다. 신지우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그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대령은 그녀의 대답에 비웃었다. 고작 일개 중사가 내게 대든다고 자네가 나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신지우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박대령은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찮은 계집이 감히 내게 훈계하려 들어 그의 손바닥 자국이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남았다. 신지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고통을 넘어선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대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두려움도 읽지 못했고 오히려 낯선 적개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자네의 이름은 군대에서 지워질 것이다. 영원히.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꿈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다. 신지우는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박승호 대령의 집무실을 나선 신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그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군복 몇 벌과 개인 소지품이 전부였다.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가 군인이 되기 위해 흘렸던 모든 땀과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박승호 대령의 오만함과 멸시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제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단정하게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녀에게 군복은 더 이상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조롱하고 짓밟았던 자들의 위선과 오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 군복을 입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녀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신지우는 다음 날 아침 텅 빈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배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서서 훈련장을 응시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땀과 눈물을 흘렸던 곳,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증명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졌고 대신 오직 복수의 불꽃만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복수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목격하며 그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벼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심장부의 칼날을 꽂아 넣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신지우는 훈련장을 뒤로하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다. 부대의 정문을 나서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섰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바쳐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갈망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군부대를 뒤로하고 도시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신지우는 부대를 떠난 뒤 익숙했던 군인의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웠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군인으로서의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다. 군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훈련장에서 익혔던 모든 기술들을 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전장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아지트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짰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인맥, 그리고 그의 모든 비리.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기술을 익혔다. 그녀는 군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활용했다. 그녀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술을 활용해 박승호 대령의 모든 것을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훔쳤다. 그의 이메일, 그의 통화 기록, 그의 모든 문서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진호를 조사했다. 이진호는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진호를 미행하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모든 습관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호를 이용해 박 대령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박 대령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김철수를 조사했다. 김철수는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김철수를 미행하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모든 습관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철수를 이용해 박 대령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신지우는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군인 신분 대신 냉철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법이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법은 그녀가 싸워야 할 적들의 위선과 오만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다. 그녀는 낮에는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밤에는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서울의 한 유명 로펌에 입사했다. 그녀가 선택한 분야는 군부 내 성폭력과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냉철한 분석력은 곧바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군부 내 비리 사건을 해결하며 군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군부 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녀의 외모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세련되고 차가운 도시 여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군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승호 대령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박승호 대령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법정에서 박승호 대령을 마주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거만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변호 능력을 얕잡아 보며 비웃었다. 한지우는 그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한지우는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로 박 대령을 압박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질문에 당황하며 허둥댔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얕잡아 보았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한지우는 박태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진호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박태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박태령은 이진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지훈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한지훈은 박대령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개인 계좌, 그의 모든 통화 기록, 그의 모든 문서들, 모든 증거는 박대령의 유죄를 증명했다. 박대령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신지훈은 군복을 벗고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혹독한 훈련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복수라는 새로운 전쟁을 위해 단련되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웠다. 이름 과거,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녀는 마치 껍데기를 벗듯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숨겼다. 그녀의 새로운 거처는 빛 한 점 없는 지하방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복수를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다. 그녀는 컴퓨터 해킹 기술을 독학했다. 군대에서 배운 통신 및 정보전 기술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어야 했다. 그녀는 밤마다 키보드 소리가 울리는 방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킹했다. 정부 기관 기업의 서버, 개인의 통신 기록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박승호 대령의 모든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격투기와 무술을 익혔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맨몸으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어두운 뒷골목의 격투 클럽에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남자들과 싸우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견뎠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신지훈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의 모든 비리를 찾아냈다. 그의 개인 계좌, 그의 모든 통화 기록, 그의 모든 문서들, 모든 증거는 박 대령의 유죄를 증명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이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냉철하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고 밤에는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신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땀과 흙으로 얼룩졌던 군복은 사라지고 그녀의 몸에는 우아하고 값비싼 정장이 걸쳐져 있었다. 거친 야전 생활로 다져졌던 근육은 유려한 곡선으로 변모했고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지적인 냉정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신지윤이 아닌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한지윤이었다. 그녀는 군부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 부서의 책임자로서 군부의 검은 그림자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그녀가 복귀했다는 소식은 군 내부에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군납비리, 성폭력, 부하 폭행 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한지윤 변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누구보다 냉철했고 증거를 다루는 방식은 마치 특수부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군부 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한지윤이라는 이름 석자는 곧 파멸과 동의어였다. 그녀의 활약은 박승호 대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이정우 중대장 사건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존재를 경계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거론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군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승호 대령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박승호 대령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법정에서 박승호 대령을 마주했다.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거만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변호 능력을 얕잡아 보며 비웃었다. 한지우는 그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한지우는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로 박 대령을 압박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질문에 당황하며 허둥댔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얕잡아 보았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한지우는 박 대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진호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박 대령은 이진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지윤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한지윤은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개인 계좌, 그의 모든 통화 기록, 그의 모든 문서들, 모든 증거는 박 대령의 유죄를 증명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법정은 한지윤의 일방적인 공세로 뜨거웠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집요한 질문으로 박 대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박 대령은 변호사들과 함께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한지윤은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깨끗했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박 대령은 그녀의 능력에 경악하면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과거의 어느 하찮은 여군 중사의 눈빛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신지우는 이미 짓밟히고 사라진 존재였으니까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의 뒷조사를 해. 저런 능력을 가진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의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한지윤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해킹 시도를 미리 차단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작해 두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박 대령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 한지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법정에서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밤낮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훈련장 연병장에 홀로 서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신지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가장 큰 공포였다. 박 대령은 결국 그의 오랜 동료이자 전역 후 그의 비리 네트워크를 관리해왔던 김철수 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준장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김철수 준장은 그의 오랜 동료였지만 그는 박 대령의 위선과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 대령을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신지윤은 김철수 준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박 대령의 비리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해킹을 통해 알아냈다. 그녀는 김철수 준장을 이용해 박 대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철수 준장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제보의 내용은 박 대령의 모든 비리와 함께 김철수 준장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는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김철수 준장을 협박했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박 대령과 함께 파멸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손을 잡고 박 대령을 무너뜨리거나. 김철수 준장은 신지윤의 제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박 대령의 위선과 오만함에 질려 있었지만 그와 함께 파멸할 수는 없었다. 그는 신지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신지윤에게 박 대령의 모든 비밀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대령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 되었다. 신지윤은 김철수 준장이 넘겨준 자료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 그의 모든 죄악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김철수 준장의 배신으로 박승호 대령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한지윤이라는 변호사의 정체에 대해 더욱 집착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논리와 증거 수집 능력은 그가 과거에 상대했던 어떤 적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료인 김철수가 한지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한지윤을 공격하고
그녀를 군을 모독하는 변호사로 낙인 찍으려 했다. 박대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진호를 찾아갔다. 이진호는 이미 한지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한 뒤였지만 박대령의 권력과 복수가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었다. 박대령은 이진호에게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시도했다. 이진호 자네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자네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이진호는 두려움에 떨며 박대령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다시 박대령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지윤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진호가 박대령에게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호의 모든 통화 기록을 도청하고 있었다. 이진호의 통화 기록에는 박대령의 협박과 회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진호를 이용해 박대령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박대령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한지윤은 박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대령님, 제게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대령은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윤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박대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지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를 뿌리고 그녀의 과거를 캐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상태였다. 그의 모든 공격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한 발짝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윤은 이제 직접 박대령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박승호 대령은 한지윤의 정체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거미줄처럼 그의 주변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미리 방어막을 쳐두었다. 박 대령의 모든 시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카드인 김철수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김철수 준장이 한지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 준장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김철수 준장은 이미 신지윤과 한 배를 탄 상태였다. 그는 박 대령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했다. 그는 박 대령에게 한지윤의 약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신지윤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철수 준장의 모든 통화 기록을 도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대령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박 대령은 김철수 준장의 거짓 정보에 속아 한지윤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한지윤이 과거에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지윤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했다. 한지윤은 박 대령의 모든 공격을 무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군납 비리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부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박 대령의 유죄를 증명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법정은 한지윤의 일방적인 공세로 뜨거웠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집요한 질문으로 박 대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박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은 한지윤의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한 발짝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지윤은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박승호 대령의 불안은 이제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법정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파멸의 전주곡이 되었다. 그는 한지윤이라는 변호사의 정체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고 그 기시감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김철수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김철수 준장이 한지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 준장,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이야. 저 여자 도대체 누구지? 뭔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박 대령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김철수 준장은 이미 신지윤과 한 배를 탄 상태였다. 그는 박 대령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했다. 그는 박 대령에게 한지윤의 약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대령님, 저 여자가 과거에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은 김철수 준장의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한지윤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녀를 군을 모독하는 변호사로 낙인 찍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는 한지윤이 과거에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지윤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했다. 한지윤은 박 대령의 모든 공격을 무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군납 비리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부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박 대령의 유죄를 증명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법정은 한지윤의 일방적인 공세로 뜨거웠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집요한 질문으로 박 대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박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은 한지윤의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한 발짝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우는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박승호 대령은 한지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치 유령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지훈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를 군을 모독하는 변호사로 낙인 찍고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지훈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대령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했다. 한지훈은 박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대령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실 건가요? 박대령은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대령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박대령은 그녀의 도발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앞당기고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지훈을 공격하고 그녀를 군을 모독하는 변호사로 낙인 찍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몰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기자회견 당일 박대령은 단상에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 있게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을 모독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지훈 변호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고 한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훈이 과거에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은 박 대령의 집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박 대령이 이진호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그를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파멸했다. 한지훈은 기자회견장의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대령이 준비한 모든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은 그의 모든 위선과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기자들은 박 대령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파멸했다. 그때 한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장 앞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은 그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한지훈 변호사님,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 영상은 박승호 대령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군납 비리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부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5년 전 당신이 어떻게 일개 계집이 전장에 나설 수 있냐며 모욕했던 특전사 중사 신지훈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박 대령은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파멸했다. 한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의 폭로의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군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는 박대령과 그를 둘러싼 모든 비리 세력을 무너뜨리고 군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박대령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의 몰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권력과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한지우는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녀는 박 대령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복수에 성공한 한지우는 이제 허무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박승호 대령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음에도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복수라는 불길이 그녀의 삶을 집어삼켰고 불길이 꺼진 뒤 남은 것은 오직 재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질주했고 그 결승선을 넘은 순간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새겼다. 군복금, 그리고 자부심. 그녀는 복수를 통해 그것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더 큰 고통과 끝없는 허무함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훈련장에 서 있었고 박 대령은 그녀에게 어떻게 일개 계집이 전장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비웃었다. 그녀는 소리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뺨에 남아있는 박 대령의 손자국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이룬 복수가 그녀를 구원하기는커녕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질주했던 지난 세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친구, 가족, 그리고 사랑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다시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지윤이 아니었다. 한지윤이라는 이름도 복수자라는 정체성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방랑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시작할 힘조차 없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는커녕 그녀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살고 싶은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끝없는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잿더미뿐이었다. 신지우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하는 박승호 대령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다. 신지우는 복수에 성공했다는 희열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몰락과 함께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진호와 오랜 동료였던 김철수 준장이 차례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몰락은 박 대령만큼이나 통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자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질주했고 그 결승선을 넘은 순간 길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가야 할 곳이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훈련장에 서 있었고 박 대령은 그녀에게 어떻게 일개 계집이 전장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비웃었다. 그녀는 소리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뺨에 남아있는 박 대령의 손자국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깨달았다. 군복꿈 그리고 자부심. 그녀는 복수를 통해 그것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복수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오직 더 큰 고통과 끝없는 허무함뿐이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질주했고 그 결승선을 넘은 순간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복수라는 불꽃에 자신을 불태웠던 지난 세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친구, 가족, 그리고 사랑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복수가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는커녕 그녀의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살고 싶은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끝없는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잿더미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더 큰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박승호 대령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승호 대령 뒤에 숨은 군대 전체를 오염시킨 더 거대한 검은 세력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지우는 재판장 문을 나서던 박 대령이 갑자기 뒤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신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훈, 너 도대체 누구야? 그는 자신을 끌고 가는 헌병들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그때 그의 눈은 신지훈의 뺨에 남아있는 희미한 붉은 자국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였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5년 전 자신이 모욕하고 짓밟았던 하찮은 여군 중사가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킨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박 대령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신지훈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신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승자일 뿐이었다. 그녀가 재판장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한지훈 변호사님, 박 대령의 몰락을 지켜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박 대령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단장 전속 부관이었다. 그는 신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신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채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의 전용차에 앉아 창밖으로 박 대령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박 대령은 그녀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사단장 전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박 대령은 신지훈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사단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한 발짝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대령은 신지훈을 향해 절규했다. 너였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신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희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사단장 전용차에 오른 신지훈은 창밖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박승호 대령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절망적인 외침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의 전속 부관에게 물었다. 사단장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부관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한 변호사님. 사단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단순히 박 대령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사단장이 자신의 진짜 목표를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사단장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했다. 그는 박 대령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녀는 사단장이 박 대령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사단장은 박 대령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박 대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사단장의 별장에 도착한 신지훈은 별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은 화려했고 그곳에는 사단장의 권력과 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사단장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변호사님, 박승호 대령 사건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비리를 덮으려 했다. 신지우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그런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단장은 그녀의 대답에 비웃었다. 고작 일개 변호사가 내게 대든다고 자네가 나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신지우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정의는 당신의 권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사단장은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찮은 계집이 감히 내게 훈계하려 들어. 그의 손바닥 자국이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남았다. 신지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고통을 넘어선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단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두려움도 읽지 못했고 오히려 낯선 적개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자네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이다. 영원히.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꿈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다. 신지우는 사단장의 별장을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박승호 대령을 무너뜨린 것처럼 사단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신지우는 사단장의 별장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허무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박승호 대령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승호 대령 뒤에 숨은 군대 전체를 오염시킨 더 거대한 검은 세력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단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였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싸울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자가 왜 전쟁터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